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수도권 최고의 리버뷰를 자랑하는 예봉산과 예빈산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예봉산과 예빈산은 보통 예봉산은 많이들 다니시는데 예빈산은 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봉산도 좋아하고 예빈산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예봉산과 예빈산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꽤나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그렇게 잘 알려진 산은 아니지만은 수도권에서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고 난이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정말 리버뷰가 꽤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하는 산이고요. 난이도는 예봉산과 예빈산을 같이 타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봉산만 탄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등산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험도는 예봉산은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예빈산 부근에 조금 험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빈산 가실 분들은 필히 등산을 신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예봉산만 가더라도 산길이 좀 미끄럽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등산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경춘선 팔당역에 내려서 바로 등산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풍경은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리버뷰를 보여주는 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기억나는 산 중에 리버뷰가 진짜 좋은 산은 응봉산. 예, 서울에 있는 응봉산이 진짜 높이에 비해서 한강이 진짜 조망이 좋거든요. 근데 예봉산과 예빈산의 리버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예봉산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검단산과 그리고 하남 방향 팔당대교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예봉산 정상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예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구리 방향과 그리고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네, 예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두물머리의 모습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두물머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예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제2 롯데월드의 모습이고요. 네, 두물머리 사진 한 장 더이고요. 네, 이거는 예빈산 정상인 직녀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빈산도 꽤 예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원래 예봉산보다 예빈산이 더 예뻤는데 요즘은 예봉산도 굉장히 정비를 잘 해놔서 예뻤어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스팟을 조성을 해놨고요. 네, 이것도 예빈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네, 옆에 이 기상 관측대가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견우봉을 지나서 찍은 팔당호의 모습입니다. 팔당호와 산 그림의 사진이 만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찍은 두물머리의 모습입니다. 두물머리가 좀 더 가깝죠. 네, 이쪽의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습니다. 찾아가는 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팔당역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고 팔당역 앞에 무료 주차장이 한 30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말에는 좀 주차가 어려울 것 같고 근처에 공영 주차장도 있고 유료 주차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차 이용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리시면 바로 예봉산 등산로라고 보입니다. 예봉산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시다가 등산로 입구에서 1번으로 올라서 예봉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그냥 바로 하산하셔도 되고 벚나무 쉼터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 이렇게만 타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윤리봉으로 올라서 윤리고개까지 내려와서 직녀봉과 견우봉을 건너서 승원봉을 건너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하산해서 천주교 묘지에서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팔당역으로 와서 귀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예빈산까지 들른다고 할 때 8km고 한 4시간에 5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최고 고도는 683m인데 만약 예빈산까지 한다고 하면 업다운이 좀 있어서 상승 고도가 한 900m,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만약 예봉산만 간다고 하면은 상승 고도가 한 600 정도밖에 안 돼 갖고 제가 볼 땐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 1km 정도는 포장도로를 따라서 오르고요. 등산로에 접어들어서 예봉산 정상까지는 쭉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은 오르막이고요. 예봉산에서 벚나무 쉼터까지 500m 내리막, 그리고 율리봉까지 200m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율리고개까지 꽤 긴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직녀봉까지 오르막이 이어지는데요. 여기가 좀 고비예요. 여기서 체력이 좀 많이 빠져서 여기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조금 힘들고요. 직녀봉에서부터 천주교 묘지까지는 내리막이 쭉 이어지는데 근데 경사가 꽤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하산길입니다. 예봉산에서 벚나무 쉼터를 해서 이렇게 하산을 하시면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오르막이랑 그리고 율리고개에서 직녀봉까지 오르막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라보시고 좀 힘들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좋고요. 체력이 여유가 있다 싶으시면은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직녀봉, 견우봉 이쪽이 풍경이 좋아서 저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럼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팔당역 사진이고요. 팔당역 옆에 여기에 주차 공간이 한 3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말엔 주차 자리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그 뒤편으로 이렇게 기상 관측대가 보이고요. 여기가 예봉산 정상이죠. 그래서 예봉산은 서울에서 좀 알아보기가 쉬워요. 아, 저거 있으면 저거 예봉산이구나 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예봉산 등산로라는 표지판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왼쪽을 따라 조금 걸어가시다 보면 한 100m 정도 걸어가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커피숍도 있고 자전거 대여하는 곳이죠. 팔당역이 자전거 대여해서 뭐 두물머리까지 가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봉산 등산로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왼쪽엔 계속 팔봉산이 보이고요. 네, 한 100m 남짓 오시면 왼쪽으로 예봉산 등산로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서요. 계속 쭉 길을 따라 가시다가 예봉산 등산로를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포장도로를 따라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오셔야 합니다. 네, 입구에 예봉산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등산로 입구입니다. 하지만 여기 화장실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동파 방지로 닫혀 있습니다. 팔당역에서 꼭 정비를 하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예봉산이 백패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그리고 정상까지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2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이면 오를 수 있어서 여기다 딱 차를 대놓고 하면은 금방 올라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여기 차를 세우실 수 있으면 여기 차를 태울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 3대 정도밖에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참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안 이럴 거라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개가 이렇게 참 귀엽더라고요. 세상 달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귀엽습니다. 네, 율리봉 가는 길이 있고 예봉산 정상 가는 길이 있는데 벚나무 쉼터에서 내려오시면은 이쪽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예봉산 정상까지 가시면 되고요. 팔당역에서 880m 온 지점이고 예봉산까지는 2km입니다.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예봉산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봉산까지 가시고 만약 이렇게 하산하실 분은 방금 이쪽으로 합류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다른 코스 알려드리면은 저는 여기를 뭐 3번째인데 예봉산은 3번째 오른 건데 처음은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왔고 두 번째는 운길산역에서 수종사 거쳐서 운길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적갑산 예봉산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몇 킬로였더라? 한 15km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초급 정주입니다. 네, 초급 정주이고
한번 가보실 분은 가보셔도 되는데 사실 웅길산에서 여기 철문봉까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지겨워요 여기가. 이 뒤에는 좀 예쁜데 네 그래서 저는 다시 가라고 하면은 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코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봉우리 몇 개 더 해갖고 이렇게 태극종주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정확히 코스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산행을 시작을 하시면요 일반적인 산길을 올라가면 됩니다. 초반에는 좀 소나무 숲길이 좀 인상적인데 사실 그렇게 대단할 건 없어요. 이날은 제가 1월 25일날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영상 8도였고요 체감 온도도 영상 8도고 그래서 반팔 입고 등산했습니다. 진짜 1월에 반팔 입고 등산할 줄이야. 네, 쭉쭉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동안은 사실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산이어갖고 정비도 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쉴 곳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봉산만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네, 이마에 땀 흐르는 거 보이시죠? 어이구, 너무 못생겼는데? 네, 예, 1월 달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산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땀이 많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이 깜짝 놀라요. 저 친구는 1월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행을 하네 이러면서 예, 아직은 조망이 좀 좋진 않고요. 뒤를 돌아보면 살짝 한강이 엿보이는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한강이 슬쩍슬쩍 보이고요. 예봉산까지 1.1km 정도 맞네요. 쭉쭉 올라가시고 중간에 이렇게 사진 찍을 만한 스팟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데크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계단이 나오면은 꽤 가파른 곳입니다. 땀이 진짜 범벅이 돼가고 있습니다. 셀카 정말 많이 찍었네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렇게 패딩 입고 다니시는데 혼자 반팔에 미친 것 같습니다. 브린제 반팔 하나 입은 거예요. 겨울철이라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지금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한강이 잘 보이고요. 하남 방면이 잘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슬쩍 눈이 좀 즐거워지는 산행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야 하시고요. 저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 이렇게 털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멧돼지인가? 설마 멧돼지겠어? 근데 멧돼지가 내 소리를 듣고 안 가나 해서 뭐지? 한데 또 유튜버의 본능에 따라서 영상을 찍었어요. 멧돼지일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찍고 보자라는 생각에. 하지만 염소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진짜. 걔는 왜 사람을 엄청하니? 사람이 있건 말건 신경을 안 쓰고 흙을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음식 흘린 게 많아서 그걸 먹는 걔는 친구들이 사람 안 아닐까 무서워? 싶은데 왜 잡아들면 어쩌려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맛있게 먹어라. 진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예봉산은 700m 남은 지점이고요. 계단이 꽤나 가팔라 보입니다. 근데 이 계단쯤 오시면은 풍경이 확연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조망이 확 트이는 순간이고요. 왼편 검단산, 그리고 가운데 팔당대교, 그리고 하남 방면, 저 뒤로 제2롯데타워가 보이고요. 팔당호의 모습도 살짝 보이네요. 멋있죠? 네, 이거 보러 다니는 거죠. 이쯤 오시면은 여기가 왜 리버뷰가 좋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팔당대교와 그리고 제2롯데타워, 그리고 야차산, 용마산이죠. 멋있네요. 네, 풍경을 보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검단산입니다. 아직 오르막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 오르막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꽤나 쉽지 않아요. 여기 갈 때 저는 또 새를 발견했어요.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띄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딱따구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계단이 나오고요. 이쯤 올라오시면은 오른쪽으로 윤리봉이 보입니다.
네, 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 올라가시다 보시면은 정상이 한 200m 정도 남은 지점에서 오른쪽에 모노레일이 보이고, 이거는 기상관측소 출퇴근용이나 혹은 물자보급용으로 사용하는 모노레일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상관측소의 모습이 나오고요. 저는 2018년 6월에 간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그때는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 갔는데 여기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 놨고 이거를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기 전망대고 여기 데크도 있고 보시면 여기 망원경도 있어서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이 두물머리 쪽 팔당호. 네, 그리고 검단산. 그리고 산 그림에도 예쁘고요. 그리고 견우봉과 직녀봉이죠. 네, 이쪽의 산들은 모르겠네요. 네, 이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원래는 사실 예봉산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습니다. 저 처음 간 건 한 4, 5년 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 건 3년 전인데 예봉산은 사실 정상부에 그렇게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망대를 여기도 만들었고 정상부도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봉산 풍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꼭 한 번씩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왜 최고의 리버뷰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나와서 예봉산 정상으로 오르시면요, 요 옆에 요게 조그만 정상석이 있는데 이게 예전 정상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말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술을 팔 거예요. 잔술을 팔 거예요. 감로주라고 해서 약주를 팝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잔에 3,000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네요. 근데 주말만 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 정상석인데 지금은 올라가시면은 새 정상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정상석을 옆으로 해놓은 거고요. 예전 정상석은 요만했습니다. 좀 귀여웠어요. 그 뒤로 두물머리가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데크가 없어갖고 이쪽 방향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보려면은 좀 옆으로 가서 옆으로 한 몇백 미터 가면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만 이쪽 풍경이 보였었는데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도 보여서 저는 꽤 괜찮더라고요. 원래 사실 저쪽으로 활공장까지 갔다 올 생각이었는데 네, 여기서도 진짜 제2롯데타워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차산이죠. 그리고 이쪽에 도봉산과 그리고 불암산 그리고 수락산의 모습입니다. 네, 구리와 남양주의 모습이죠. 아, 진짜 멋있죠. 그래갖고 여기가 정비하면서 꽤 좋아졌습니다. 저는 검단산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검단산보다 훨씬 인기 없죠.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웅길산이 보이죠. 여기가 웅길산역이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를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웅길, 적갑, 예봉, 예빈 이렇게 종주에 쓰는 능선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저희는 뭐 원점 회귀하실 분은 원점 회귀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는 여기 율리봉 쪽으로 700m인데 한 500m 정도는 좀 내려갑니다. 한 100m 정도는 좀 가파른 편이고 한 3, 400m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일반적인 흙길 하산입니다. 벚나무 쉼터까지 500m는 이렇게 하산을 내려오게 되고요. 예봉산만 타실 분들께서는 여기서 팔당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쪽으로 내려갔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할 거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일반적인 숲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내려갈 때 뭐 그렇게 볼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내려가는 게 좀 지겨우신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하산하셔도 되는데 근데 조금 더 길어지죠. 네, 저희는 예빈산까지 가실 분들께서는 여기 율리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율리봉으로 오르는 200m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르시다 보면은요, 이 길을 두 번째 가는 거였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알바를 했어요. 길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집니다. 전 그래갖고 처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윤리봉우를 안 들르고 윤리봉을 돌아가요. 허리를 돌아가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네, 여기 조동마을 쪽 공길산역 쪽으로 내기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갖고 초행에 왔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웅길 적갑 예봉 예빈 종주할 때였는데 그래갖고 허리 돌아가고 조동마을 쪽으로 한 1km 정도 가다가 네, 그러다 돌아왔어요. 알바인데 제가 리딩 하던 날이었는데 욕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벚나무 쉼터에서 윤리봉 올라가실 때는 길이 갈라지면은 오른쪽 길로 가세요. 정사릉을 꼭 들르셔야지 직녀봉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웅길산역으로 와요. 네, 직녀봉까지는 1.5km이고요. 한 800m 정도는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좀 가파르기도 하고 좀 험한 구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조심 하산을 하시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두물머리도 보이고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봉산 정상도 보입니다. 이렇게 줄을 잡고 가야 되는 곳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예봉산 정상도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죠. 네, 이렇게 능선을 따라가게 되고요. 중간중간 쉴 곳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힘들 곳은 없는 구간이고요. 예, 여기가 윤리고개이고요. 여기서부터도 하산을 만약 이쪽으로 하산을 하면은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그 팔당 유원지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예빈산까지 700m인데 이 700m가 조금 힘듭니다. 만약에 체력이 좀 떨어졌을 시점이죠. 좀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이 700m가 쭉 오르막이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여기가 철쭉 군락지라고 해요. 그리고 보소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소나무도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볼 것도 없고 직녀봉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예빙산 직녀봉까지 빠지는 길이 있고요.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0.66인데 또 360을 쓰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 곳이 아니면은 이정표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빈산까지 오르막이 초반에 능선까지 오르는 길이 꽤나 가파르고요. 일단 능선에 오르면은 조금 완만한 길을 걸었다가 네, 이런 식으로 완만한 길을 걷게 됩니다. 직녀봉까지는 크게 볼만한 것은 없고요. 저는 새소리가 좋아서 좀 찍어봤네요. 네, 마지막에 조금 험한 길을 올라오시면은 네, 이렇게 예빈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예봉산이 정상부 데크가 없어 그렇게 안 예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빈산은 반면에 이렇게 너무 좋거든요. 여기 딱 사진 스팟이거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예빈산이 예전엔 더 예뻤는데 요즘은 예봉산도 참 예뻐서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구상을 해놨어요. 직녀봉까지 오면 거의 오르막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또 사진도 찍고 인증도 하고 조금 쉬시다가 팔당댐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하산길까지 2.3km 남은 지점이에요. 하산길은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옆입니다. 한 100m에서 200m만 가면은 견우봉이고요. 좀 험한 길을 올라가면은 견우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견우봉은 정상석도 없고요. 이렇게 표지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견우봉은 볼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팔당댐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산을 한 100m만 하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하남 쪽이 눈에 들어오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정말 풍경이 엄청 좋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이 명당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렇게 팔당호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왼쪽으로는 두물머리가 보이고요. 뒤에 아저씨들이 예, 그리고 팔당호의 모습이 보이고요. 예, 맞은편에 검단산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래에는 팔당댐이 있는데 여기선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하남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기가 풍경이 너무 좋고요. 사진을 한참 찍었습니다. 네, 근데 하산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팔당호의 모습인데 이날 엄청 따뜻했는데 네, 아직 얼음이 다 녹진 않았더라고요. 이제 두물머리의 모습이죠. 참고로 그 연 핫도그 있잖아요. 핫도그 먹는 데가 여기 어디죠? 네,
자전거 타고 많이 가는데, 네, 그래서 자전거 타면 보통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죠. 네, 팔당호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물론 예봉산도 굉장히 예쁘지만은 이 부근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에서 더 가까워서 조금 더 예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검단산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산이 시작이 되는데 하산길이 꽤나 가파른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험해요. 네, 그리고 하산하는 길에도 이렇게 두물머리 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많아서 저는 뭐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데 딱 사진 찍으면은 그냥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다녀오시길 추천을 합니다. 내려오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예봉산에 비하면 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서 길이 좁고 조금 험한 구간도 있고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서 네, 지겨운 줄 모르고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산 느낌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그 나무 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주변 풍경이 꽤나 아름다워서 네, 조금 지겹지 않게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견우봉에서 하산 포인트까지는 한 약 2km 정도 되고요. 하산은 길어야 1시간이면 충분히 하산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한 1km 정도는 아스팔트 길이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 조망 포인트이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내려오셔야 되고요.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천주교 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천주교인 분들의 묘지가 모여 있는 곳 같아요. 네,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거의 다 내려온 거고요. 네, 거의 주변 이곳에 진짜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네, 이렇게 아스팔트 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스팔트 경사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산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종주를 하셨다고 하면은 만약 웅길산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좀 많이 지쳐서 이 하산길이 한 1km 정도 이어지는데 조금 쉽지 않고요. 네, 여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네, 이 다리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서 딱 봐도 멀죠. 이 도로길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려오셔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다리 밑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왔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화장실이 급한 분께서는 여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화장실 들려서 오시면 되고요. 그냥 가실 분들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만 가시면은 요 기둥 뒤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8-8번 빼고는 다 팔당역으로 가요. 이거는 하남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아마 팔당역으로 가서 지하철 타고 귀가하니까 빨리 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한 7-8분 기다렸어요. 네, 빨리 오는 거 타시고 팔당역에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갈 때 이렇게 팔당댐을 지납니다. 네, 팔당댐도 예뻐서 네,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기분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수문을 거의 안 열어놔서 네, 그리고 팔당역까지는 한 5정거장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그럼 여기 팔당역에서 차를 픽업하시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봉산과 예빈산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봉산과 예빈산은 정말 수도권 최고의 리버뷰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산이지만
그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접근성과 그리고 적당한 난이도로 저는 누구에게나 좀 추천하는 산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